오늘은 약간 이제 일상생활 살면서 조금은 뭐 법에 대해 아는 척할 수 있게,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넓고 얕은 법률 지식입니다. 사실 뭐 요새 법이 좀 친숙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법은 되게 어렵고 딱딱한데,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좀 쉬운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아는 척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좀 자주 쓰이는 근데 헷갈릴 법한 단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건 이제 고소와 고발. 뭐 달라요? 이게?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르지. 당연히 말이 다르잖아. 고소는 내가 피해자일 때 하는 게 고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고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횡령을 당했는데 회사 사장이 하면은 고소, 근데 이제 관련 없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하면 고발. 목격자가 하는 고발이. 고발이지.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는 이제 그거죠.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쁜 놈. 그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을 확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기소되면 피고인. 그러면 만약에 고소만 당해도 이 사람 피의자. 고소를 당하면은 경찰 단계에 있게 되잖아. 그럼 이제 경찰이 보겠죠. 이 사회 신분이 뭐지? 그래서 이제 약간 유력하다 이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고, 또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구속은 사람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치인 근데 구속을 안 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 화내고 막 댓글 내고 난리 나잖아. 근데 구속은 그런 게 아니야. 구속은 사실 이제 형이 나와서 뭐 징역 3년 이렇게 나오기 전에 얘기거든요. 고소 깜빡 가는 게 아니야. 깜빵은 가긴 해. 근데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뭐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 그 구속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재판하기 전에 가두는 게 구속이야. 제가 확정되기 전에 가두는 게 구속이야. 그리고 이게 어차피 튀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가 불구속인 거야. 그리고 징역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깜빵이에요. 그쵸. 구속됐다랑 징역은 다른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그런 구속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사람. 구속이 되려면 영장이 나와야 돼. 구속 사유를 설명한 영장을 발부해서 얘를 가두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구속까지는 안 하는데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구속 요건이 있어. 주거 부정, 뭐 도망, 증거인멸 염려, 그리고 여기 일정한 중대범죄, 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범인데 약간 신원 불분명하고 주거 되게 막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막 경찰에 전화하면 쌩까고 막 전화 안 받아. 이러면은 구속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죄가 그게 높지 않아도. 경찰이 나오라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속당해요. 경찰 전화도 저거 안 받고 핸드폰 번호 막 바꾸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임의동행은 같이 가실래요? 체포는 놀고. 체포는 놀죠. 임의동행은 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체포는 거절할 수 없죠. 없죠. 그럼 체포당하면 보통 감옥 가겠네요. 아, 그것도 다르지. 아니, 체포는 현행범 체포라는 게 있어. 아. 뭐 술 먹고 뭐 어디 유흥가에서 사람 뭐 뺨한테 때렸다. 근데 경찰 신고해서 현행범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송치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죄가 있다고 판단돼서 검찰로 넘기는 거. 불송치는 안 넘기는 거. 그냥 뭐 무혐의, 뭐 증거불충분이라서 그냥 그 경찰에서 마무리하는 게 불송치. 불송치 잘 나오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죄가 없으면 나오겠지. 기소, 불기소. 기소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걸 기소라고 하고요. 불기소는 안 넘기는 거.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송치, 아까 말씀드린 송치를 해서 검찰로 넘어가 한 번 더 판단을 해. 근데 검사들이 봤는데도 이건 죄가 돼.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넘기는 거죠. 이게 기소. 그 송치된 건 보통 기소돼요.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죠. 송치되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기소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기소가 기소유예가 있고 약식 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이거 죄는 맞는데 기소하는 걸 유예해 줄게, 봐줄게죠. 그럼 뭘로 나와요? 잠깐. 안 남아요. 재판 안 갔잖아. 그럼 기소 유예는 좋은 거네요. 엄청 좋은 거죠. 불기소랑 똑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하죠. 불기소는 죄가 없다에 가까운 거면,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심각하지 않고 너가 뭐 초범이니까 봐줄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초범이라고. 뭐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럴 때 기소에 나올 수 있겠죠. 약식 기소는 기소는 하는 거 맞는데 조금 더 간이하게 하는 거죠. 벌금 50만 원 뭐 이렇게. 아, 뭔가 어쨌든 이건 잠깐. 전까지. 근데 이제 선고 유예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고를 유예해 줄게. 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봐줄게. 뭐 일정 기간 동안 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잘못 안 하면 선고 안 하는 걸로 해줄게. 그거 저거 안 남는 거지. 집행유예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냥 징역이 1년이 나와서는 너는 깜빵을 1년 들어가는데 대신 그 들어가는 그 집행을 유예해 줄게. 2년 동안 네가 잘못을 안 저지르면 안 들어가. 근데 네가 다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럼 요거까지 같이 들어가. 그러면 요거 다시 전과로 넌 남을 거야. 그러면 무죄가 제일 좋고. 무죄가 제일 좋고 그다음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제일 좋은 무죄가 제일 좋죠. 무죄가 제일 좋지. 무죄는 재판이 기소가 돼서 무죄가 나온 거야. 아니 경찰 검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 나올 수도 있고 증거 불충분 나올 수도 있어. 가기 전에 기소유예가 좋죠. 판단 안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얘기도 하나 할게. 보통 이런 사람들도 있어. 벌금이 더 약한 거고 집행유예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벌금 낼 돈이 겁나고 없어서 나 집행유예밖에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견 타당한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있거든. 벌금 500만 원 낼 돈이 없으니 저도 집행유예 해달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판사님한테 요청해달라는 분들 계시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죠. 가능해요. 그 판사님 죄냐. 구형은 이제 검사가 징역 3년 해주세요. 선고는 판사님은 징역 1년 처한다. 그럼 전과야. 범칙금은 이제 교통 딱지 끊는 게 범칙금이고 과태료는 그거보다 좀 센 거고 영업정지에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불법고 나머지 두 개는 정가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필지코인은 네가 정말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지 않았겠니? 이런 느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나는 그냥 용돈 벌이 잠깐 알바하는 줄 알았어요. 10만 원. 근데 너가 보통 시급이 10,000원인데 10만 원이면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게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과실과 고의의 사이에 있는 거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그런 경멸적 표현을 씁니다. 이거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너 옆집 남자로 바람 피잖아. 이러면 명예훼손이지. 근데 이런 모욕이. 그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같은 게 전혀 없잖아. 명예훼손은 이게 진짜든 가짜든 허위 사실이든 진짜 사실이든 간에 사실을 말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성과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이제 모욕은 사실은 안 말하고 그냥 다짜고짜 욕박으면 모욕.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가압류는 돈 얘기고 가처분은 돈 이외의 얘기.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때 임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얘가 1억을 빼돌릴 것 같아. 근데 1억을 진짜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갚아야 되냐 안 갚아야 되냐를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 근데 빼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의 부동산 같은 데다가 가압류를 건다. 근데 이제 가압류는 이 돈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게 가압류고 가처분은 아니 부동산에다가 돈 때문에 건 거잖아. 그럼 부동산 가압류지.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는 채권이 돈이면은 가압류고요. 근데 점유를 이전하는 걸 막는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돈과 관련된 거는 가압류. 그 제재는 자동차의 가압류. 그렇죠. 동산 가압류. 오토바이의 가압류. 부동산의 가압류하는 거고. 맞아요. 뭔가 이런 건설 문제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이거를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하는 것을 막는다. 점유를 이전하는 걸 막는다. 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인 거죠. 공소시효는 형사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소장을 내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거.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그냥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이거를 경찰에서도 안 부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 공소시효 만료로 날아가는 거죠. 내가 누굴 때렸는데 그 누구도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안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은 편지 같은 거거든요. 마음의 편지 비슷한 거야. 이거는 무시해도 돼, 거의.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증명하는 거야. 내가 이런 내용을 쓴 걸 증명하는 문서. 근데 이걸 내가 말로 했나 편지로 보냈나 차이는 없잖아요. 그거는 왜 보내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은 이제 공적 증서인데요. 소위 공증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라는 걸 쓰고 이자에도 쓰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어떤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안 갚았어. 변제기까지. 요걸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는 걸 신청을 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재판에서 이긴 거랑 똑같아. 재판 단계에 걸러뛰는 재판 단계에 걸러뛰는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재판 패스. 공증 비용이 좀 들죠. 얼마 들죠? 사무실마다 달라. 근데 액수가 다르고. 액수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판을 아예 건너뛰고 1, 2년을 아예 세이브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건 좋네요. 너무 좋은데 이거는 당사자 둘이 꼭 같이 가야 돼. 잘 안 해주네. 근데 이걸 써준다고 하면 이게 흔쾌히 써주는 사람들 얼마든지 써줄게. 이미 돈이 없어. 이미 갚을 마음이 쥐뿔도 없어. 그럼 이제 흔쾌히 써주지. 흔쾌히 써주는 사람이 오히려 안 써주는 사람들은 안 써.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알리치냐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흔쾌히 써주는 사람이 더 위험해. 그렇더라고. 서류는 겁나 많아. 집행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어. 오늘은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조금씩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 용어들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로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좀 법 안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다? 당신은 이미 명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끝.